오늘은 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298일째입니다. 2021년 1월 6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쉐라톤 마닐라 호텔이 필리핀 최초의 고급 야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비눗방울 모양의 버블팟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블팟은 호텔의 야외 수영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거품 자체의 현대적인 모습 외에도 호텔 정원과 수영장의 전경을 볼 수 있다고 호텔 측이 밝혔습니다. 쉐라톤 마닐라의 세계적인 수준의 주방장이 제공하는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위해 선별된 코스 식사와 함께 이 버블의 분위기를 경험하려면 1인당 5,000페소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29년 동안 필리핀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주민 건강을 돌보며 무료 진료를 이어온 노정희 간호사가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 사업회에서 주는 제10회 이태석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 씨는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992년부터 필리핀 세부섬에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활동 초기에는 의료봉사의 뜻을 두고 현지 의료인들과 순회 진료를 다녔으며 이 와중에 그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났고 동료 선교사의 유치원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호산나 학교는 유치원 2년, 초중고 12년제로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은 5천여 명에 이릅니다. 노 씨는 학교에 마련한 양호실을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실로 활용하였으며 의사인 배우자와 함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섬과 오지마을을 방문하고 한국에서 파견된 봉사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봉사상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함께 살다 숨을 거둔 수단의 슈바이처 박사 이태석 신부를 기리기 위한 상입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1월 5일부터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병역 미필자도 국외 출국 시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 의무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그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 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으므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8세, 24세 병역 의무자는 24세 한도로 최장 5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여권을 신청하는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도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만 받으면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 24세 병역 미필자에게도 나이와 관계없이 5년 복수 여권을 발행합니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 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1공간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필리핀 입국자들은 검사 및 격리 프로토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로코 대통령 대변인은 수요일 다른 국가 가나권에서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고 필리핀에 도착한 개인은 여전히 의무 검사 및 격리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백신 배포가 시작됨에 따라 화요일 회의에서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최근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외국 외교관과 고위 인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있는 국가의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입국 제한에서 면제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방문객도 필리핀에 도착한 후 검사 및 격리 프로토콜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약 1억 4,800만 도스의 코로나 백신을 구매하여 2021년에 최소 5천만 명의 필리핀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백신 책임자인 갈베지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갈베지는 선진국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80%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전히 글로벌 공급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베지 장관은 7개 제조업체에서 최소 1억 4,800만 용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별도로 코박스 시설에서
2,200만 명의 백신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필리핀 승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고된 후 홍콩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관리들은 지난 12월 22일 필리핀 항공으로 홍콩에 도착한 30세의 홍콩 거주 필리핀 승객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앞서 필리핀 게놈센터가 현재 새로운 변종이 필리핀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신종 코비드19 바이러스 변이가 국가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1개국에 여행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보건부는 필리핀 게놈센터에서 현재까지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으며 필리핀 항공은 홍콩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12월 22일 이미 필리핀에 변이가 발생했다면 29일 자정부터 변이가 발생한 국가에 외국인 입국 금지는 어쩌면 잘못된 정책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BC127로 알려진 새로운 코비드19 변이는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 여객 게임 사업자 보고업계는 어제 대법원이 정부의 보고 과세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세금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고등법원은 재무부와 국세청이 보고가 징수하는 모든 베팅에 대해 5%의 프랜차이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발행했다고 대법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고등재판소는 필리핀 정부의 부당한 조세 및 규제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을 단언한 14개의 외국 기반 보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보고가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결정이며 부동산 부분에 있어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카티 비나이 시장은 메트로 마닐라는 2월 또는 3월에 수정된 지역사회 검역 MGCQ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MGCQ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GCQ로 분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GCQ로 검역 한 단계가 완화되면 더 많은 사업체가 재개될 수 있으며 공개 행사에 더 많은 대중이 허용됩니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오늘 오전 8시에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MMDA의 림 다닐로 청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 루코 대변인은 65세의 나이로 사망한 MMDA 림 다닐로 청장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및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하면서 사망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림 다닐로 청장은 지난 12월 29일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 림 다닐로 청장은 1978년 필리핀 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페니슐라 호텔에서 아르요 대통령 축출을 기도한 혐의로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으며 2010년 국군으로 복직하여 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2017년 5월 두테르테 대통령에 의해 MMDA 청장에 임명됐습니다.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현지 조립 자동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수입 차량에 대해 승용차의 경우 최대 7만 페소, 경상용차에 대해 11만 페소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부과금은 현재 아세안 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차량을 운송하는 동남아시아 이외 지역의 자동차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기존 관세액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수입 자동차는 2015년에 68%의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13,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필리핀 조립자동차 연맹의 청원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잃어버린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부과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자동차협회는 이번 관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곧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더 비싼 차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입차의 대부분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왔지만 이미 관세가 있는 한국과 일본도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여 새로운 부과금이 더 비싼 자동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캄피 데이터에 따르면
차량 판매는 2020년 첫 10개월 동안 전년 대비 42.7% 감소한 17만 3,025대를 판매했습니다. 가찰리안 상원의원의 신용카드가 해킹당해 음식 주문으로만 100만 페소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가찰리안 의원은 수요일 트위터를 통해 1시간 만에 4번의 연속 거래로 인해 푸드판다에 100만 페소에 상당의 음식이 주문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트위터에 첨부된 자료에는 1월 5일 오후 4시 47분부터 5시 49분까지 4건의 거래가 발생했으며 첫 번째 9만 6천 페소, 32만 3천 페소, 35만 6천 페소, 30만 페소가 결제됐습니다. 마닐라 시는 퀴아포에서 검은 나사렛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전통 트라슬라시오는 개최되지 않을 것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1월 9일 대중들이 여전히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월 8일 금요일 밤부터 마닐라의 여러 도로가 통행이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닐라 경찰 교통단속부는 1월 8일 오후 10시부터 주변 도로가 통제된다고 전하면서 퀴아포 교회는 수용 인원의 30%만이 미사를 위해 허용되었기 때문에 대중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는 행사를 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필리핀 식약처는 1월 14일까지 파이자의 코비드19 백신의 응급 사용 신청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FDA 도밍고 국장은 어제 우리 전문가들이 몇 가지 질문을 화이자에 보냈으며 파이자는 48시간 내 우리 패널이 요청한 정보를 회신하고 제공할 예정이며 1월 10일까지 식약처에 도착하면 며칠 후 우리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괴존시가 코비드19 백신 계약을 체결한 필리핀 최초의 지방정부로 기록됐습니다. 괴존시는 1월 5일 영국 스웨덴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비드19 백신 75만 개를 확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벨몬트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괴존시의 인구는 약 290만 명으로 이번 계약으로 확보한 백신은 인구의 13%에 해당됩니다. 괴존시는 이번 계약으로 인해 3분기에 백신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며 1만 명의 의료인, 30만 명의 노인, 2만 명의 장애자가 우선 접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방정부가 백신 계약을 체결해도 식품의약국의 승인 없이는 백신을 국내에서 배포 및 투여할 수 없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에 비해 99% 신뢰할 수 있는 타액 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는 비강을 조사하는 면봉 검사를 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적십자사는 타액 검사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다음 주까지는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타액 검사법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검증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등록된 잠정 사망자 수가 51만 5,056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56만 8,552명보다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사망자 월간 통계에서 2019년에 비해 증가한 달은 7월과 8월로 각각 8.9%, 10.4% 증가했습니다. 2020년 3월과 4월에 등록된 사망자는 봉쇄로 인해 사망 후 30일 이후에 신고된 사망자가 월 평균에 비해 6배 증가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기록된 도시는 쾌존시로 21.5%를 기록했으며 마닐라시가 15.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부는 마카티와 만달루용을 연결하는 교량이 2021년 2분기에 개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일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부 마크빌라 장관은 에스텔라 판탈레온 교량의 건설이 현재 72% 완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량이 완공되면 마카티시의 에스텔라 스트리트와 만달루용시의 바랑카 드라이브 사이의 교통량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빌라 장관은 이전 2개 차선에서 4개 차선으로 확장되며 하루 평균 5만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양쪽으로 자전거 차선도 설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닐라 모레노 시장은 대통령 출마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에서 더 높은 직책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올해 말
예방접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최근 펄스 아시아 설문조사에서 12%의 선호도로 4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마카티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승무원 안젤리카 다사라의 유가족은 그녀가 자연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시신에 대해 2차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다사라의 사망 원인은 발현된 대동맥류로 인해 자연스러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손과 다리에 입은 부상은 처음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녀가 살인으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샤론 다사라는 경찰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그들에게 제공한 도움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케아오 상원의원은 친분이 있는 다사라의 사망과 관련 분노했으며 다사라의 사망과 관련 제보하고 범인을 잡는 사람에게 50만 페소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월 6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47명이 증가해 총 48만 737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3,606명이 검사를 받아 1,456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26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9,347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4%였습니다. 339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4만 8,700명으로 93.3%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오시 79명, 쾌존시 58명, 라구나 55명, 블라칸 40명, 가가엔데오로 40명이 발생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0386페소로 거래되었으며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0원 내린 달러당 1,085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59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북동 몬순의 영향으로 루존에 찬기류가 유입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남부 지역은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2분, 일몰은 오후 5시 42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